안녕하세요. 은빛마중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 말입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특별히 다툰 일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실수를 한 건가? 말을 잘못한 건 아닐까? 하고 밤새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선 섭섭함이 쌓입니다. 정이 없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정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당신을 싫어해서 그런 걸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더 두려워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면 부딪혀서 풀려고 하는 사람과 관계 자체를 피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화를 내든 서운함을 표현하든 뭔가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다릅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당황하고 더 상처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관계에서 도망치듯 사라지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회피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주는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누군가의 행동이 조금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를 덜 탓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사람 관계가 덜 힘들어지는 마음의 원리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사람들. 얼마 전 한 분께서 이런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이었는데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다가 인사를 트게 되었고 어느 날부터는 함께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며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잘 통하고 날도 비슷하고 취미도 맞아서 참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이 조금씩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바빠서 라고 하더니 나중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웃으며 급히 지나갔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자꾸만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한 건 아닐까? 혹시 부담스러운 말을 한 건 아닐까 하고요. 이런 일은 꼭 친구 사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명절에 얼굴 보고 몇 마디 나누다가도 금방 자리를 피합니다. 깊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안부를 물으면 다 잘 지내 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 사람을 무뚝뚝한 사람, 정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다르게 봅니다. 미국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 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어린 시절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함 자체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지고 결국 관계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뇌 부위입니다. 즉 이들에게 가까워짐은 위험과 같은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망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입니다. 부모가 정서적으로 냉담했거나 아이의 감정을 무시했거나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간섭했던 경우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가까워지는 것 자체를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회피형 사람들에게 관계란 객관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관계를 그렇게 해석하도록 학습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까워지면 다칠 것이다 라는 오래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당신은 싫어하거나 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마음속 경보기가 울린 것 뿐입니다. 이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 위험해.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이 깊어지는 순간 그들은 사라집니다. 한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평생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말이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끝냅니다. 딸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시험을 망쳐도 반응이 똑같습니다.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왔다가 10분도 채 있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간호는 어머니가 다 하셨고 아버지는 태어날 때까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몇 년 후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혼자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딸의 병실 앞까지 몇 번이나 왔다가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회피형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감정이 깊어지는 순간 그들은 도망칩니다. 슬픔, 기쁨, 사랑, 감사 같은 강렬한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을 억제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심박수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한 결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실제로는 내면에서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무덤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감정의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함이라고 배웠거나 혹은 감정을 드러냈을 때 거부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괜찮아요? 힘드시죠? 라고 물으면 그들은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며 자리를 뜹니다. 위로받는 것조차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요한 순간에 부재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생일, 졸업식 같은 감정이 오가는 자리를 피합니다.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구석에서 조용히 있다가 일찍 떠납니다. 그들은 그 자리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느껴야 할 감정이 두려운 것입니다. 중국의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법은 모릅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침묵이 길어지면 관계도 멀어집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당신의 중요한 순간에 없었다고 해서 당신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차라리 자리를 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조금 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책임이 무거워지면 그들은 떠납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직장을 자주 옮겼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승진 이야기가 나오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어김없이 사표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좋은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지 말입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새 직장에 가서 다시 일을 잘하고 또 승진 이야기가 나오면 또 떠났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애는 잘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헤어졌습니다. 3번이나 그랬습니다. 나중에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책임이었다는 것을요. 승진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도망쳤습니다. MIT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함의 두려움과 함께 책임의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조차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받는 상황, 필요로 받는 상황을 극도로 회피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그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지 않으려 합니다. 누가 어디 갈까요? 라고 물으면 아무데나 좋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선택이 잘못되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또한 도움을 청하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도움을 청하면 빚진 것 같고, 도움을 주면 계속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지치면 관계 자체를 정리해버립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자유는 동시에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회피형 사람들에게 이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자유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버립니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실은 너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데 그럴 자신이 없어서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그 사람을 조금 덜 원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도 외롭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못할 뿐.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큰아들은 결혼 후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웠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빠서 라는 말만 하고 금방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자식이 커서 부모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큰아들은 매일 밤 병원에 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 9시쯤 되면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어머니가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조용히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간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아들이 매일 밤 왔다는 것을요. 할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왔다 갔다는 것을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어머니 상태를 자세히 물어봤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잊은 것이 아니라 단지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회피형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그리워하고 걱정합니다. 다만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합니다. 영국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엄마가 방을 나가도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박수를 측정해 보니 실제로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인이 된 회피형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괜찮아, 필요 없어,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은 외롭습니다. 실은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요청하는 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청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멀리서 지켜봅니다. 직접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관심은 있습니다. 전화는 하지 않지만 소식은 궁금합니다.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외롭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큰 불행은 없다. 회피형 사람들은 바로 이 불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운데 연락하지 못하고, 걱정되는데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만약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침묵을 무관심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 뒤에는 표현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당신은 그 사람을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조금은 덜 외로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갑자기 연락을 끊는 사람들,
관계에서 도망치듯 사라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정이 없거나 냉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주는 친밀함과 책임이 너무 무겁고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가까워질수록 멀어집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이 깊어지는 순간 그들은 사라집니다.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책임이 무거워지면 그들은 떠납니다. 자신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도 외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 사람의 행동을 계속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은 별개입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당신을 떠나고 돌아오고 또 떠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그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더라도 당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도 당신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양쪽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쪽이 계속 피한다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연락을 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이 관계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도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알면 당신은 조금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화로운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되 휘둘리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은빛 마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관계가 한결 편해지는 심리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